자, 인간 코드 들어왔는 걸 가지고 자, 다시 여기 와서 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카카오 토큰 클라이언트가 있고 인포 클라이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 오어스의 토큰이라고 해서 토큰 발급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오어스의 토큰이라고 해서 발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토큰 발급이 들어왔는 걸 가지고 다시 그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여기 인포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KAPI의 카카오닷컴의 버전 2의 유저의 미라고 해서 요거를 요청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럼 요거를 요청하게 되면은 사용자 프로파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용자 프로파일 디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멤버 객체를 생성하는 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모르겠네 이런 표정인데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또 만들 수는 없거든. 다시 동영상을 처음부터 봐봐야 알았죠. 방법이 없어. 이게 카카오 회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만들지 마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길 수는 없잖아.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로긴 폼.html을 자 여기 로컬호스트 실행을 해놨어요. 로긴 폼.html 자,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요거 먼저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인가 코드 발급 뭔가 깨져 있네. 이렇게 들어왔네요. 지금 좀 내용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리액트랑 통신하면서 좀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리다이렉트 2라고 해서 로컬호스트 3000번 이렇게 가라고 하면 지금 로컬호스트 3000번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리다이렉트 주소는 이거는 만약에 서버 쪽에 배포를 하게 되면 달라져야 돼요.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 그 다음에 뭐 만들 거냐 하면 이거는 카카오 서버랑 통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JW 토큰을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해서 요거를 발급을 해서 이 서버 쪽에서 던져줄 건데, 일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 로그인 말고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들어오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 JWT 토큰 발급을 해주는 거를 만들 수는 있죠. 그거는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렇게 그냥 DB에 있는 거, 멤버 테이블, 멤버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JW 토큰 발행하는 거는 만들어 봤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요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때 발표도 했고 다 했는데 이거는 한 개의 토큰, 액세스 토큰이라고 해서 이 토큰만 발행을 하는 걸 만들어 줬는데 원래는 이게 표준안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해서 이거를 두 개를 발급하는 게 이 JW 토큰의 표준안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그래서 얘를 뭐 1시간 정도나 뭐 한 15분 정도 설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게 액세스 토큰이 유효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해서 한 달짜리 이거를 DB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음,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 봤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프론트 친구한테 제일 요 팀의 2차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하는 거를 액세스 토큰을 넘겨주면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해서 이 한 달짜리를 넘겨주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3차 프로젝트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백엔드 선생님이 자기가 잘못 만들었다고 실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3차 때 만들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상. 그러면 굉장히 지금 끝난 다음 달이잖아, 다음 달. 이 내용을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JW 토큰 발행급하는 방법이 이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말을 우리가 서울말을 지어낸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준말을 따라가는 거죠. 이 JW 토큰 만드는 방식도 이게 표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 방식을 따라가는 게 맞죠? 맞나요? 뭐 실탁해가지고 JW 토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바꿨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서울말을 쓰기로 했는데 서울말을 표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표준인데 이거를 실탁할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액세스 토큰만 발급을 했는데 리프레시 토큰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희 쪽 DB에 있는 걸로 DB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비교를 하는 거고 이 카카오 로그인은 뭡니까? 카카오 로그인은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카카오 로그인이 성공했으면 또 똑같이 우리 쪽에서 JWT 토큰을 발급을 해줘야 되죠. 맞나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로그인 방식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 들어오는 거고 얘는 카카오 로그인 성공했으면 JW 토큰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요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이것만 제공을 한다든지 카카오 로그인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제공을 한다든지 모든 홈페이지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홈페이지를 봐야 되나? 뭐 요즘 제가 보는 홈페이지가 중고차가 자꾸 사고 싶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거. 여기 보면 여기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소셜 로그인만 제공을 해주는 업체도 많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냥 카카오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안이 없죠. 아예 아이디 패스워드는 그냥 카카오 로그인만 이 소셜 로그인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엔카 아이디 로그인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엔카 아이디 로그인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이고 여기 카카오 로그인은 카카오 로그인이죠. 다 JW 토큰 발행하는 로그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카카오 로그인 성공하면은 JW 토큰 발행, 이 엔카 아이디 로그인 성공하면은 JW 토큰 발행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그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이 발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탭에 들어가 보면 된다고 했죠. 어플리케이션 탭. 그래서 F12번 눌러서 어플리케이션 탭에 들어와서 여기 카엔카닷컴에 보면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제가 또 그 물어봤어. 그 프론트 개발자 친구한테 이 로컬 스토리지에 아이디 JW 토큰 발행한 거 집어넣냐고 하니까 여기 쿠키에다 넣었다 한다고. 그럼 쿠키에 넣었나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공부해서 그냥 했기 때문에 이게 쿠키에 넣는 게 표준은 아니에요. 표준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자기가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하다.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해내는 모습 달라. 우리는 다 떠먹여 줬는데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 그래서 그렇군요.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 스토리지라고 해서 로컬 스토리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편인데 여기 한번 밑에 내려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뭘 사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이라고 해서 이런 것 같아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액세스 토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급을 해서 여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디 로그인을 해도 똑같고 뭐 쿠키에도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쿠키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을 또 쓰고 있네요. 이 프론트 쪽에서 이만큼이나 잘 만든다. 세션 아이디도 자동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 세션 로그인 방식은 아니에요. 이건 세션 로그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세션은 자동 발급입니다. 뭐 이렇게 짜여져 있네요. 여기 회사에 출근을 할 거면 또 이런 것도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
자, 오늘은 솔직히 제가 뭐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JW 토큰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제 토스 페이먼트 API 호출하는 걸 혼자 집에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거부터 하고 싶어. 맞나? 진짜. 그거부터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수업 뭘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토스는, 소스가 아예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쉽더라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쉬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오늘은 뭐 매일매일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회원가입 하려고 하면 또 도메인으로 멤버 도메인 만들고 멤버 레파지토리 만들고 멤버 서비스 만들고 멤버 DTO 만들고 멤버 엔티티 만들고 또 이렇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엔티티에서 이 아이템을 등록을 할 때 누가 회원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거를 뭐 쭉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것도 있긴 한데요. 잠시 접어주고 토스 페이먼트에 있는 소스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 넣는 거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간단해요. 한 2시간 정도? 제가 볼 때는. 하기로 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스만 하도록 할게요. 저 친구는 카카오페이 하고 있거든요. 준재님은. 그럼 카카오페이 바꿨어? 누가? 아, 그렇고. 뭐 토스 해보고 카카오페이는 나중에 자기들이 달겠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스 페이먼트 결제 들어오면 여기 개발자 센터에 들어오면 그냥 소스가 공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컨트롤 CV만 잘해서 돌려보면 됩니다. 안에 내용은 뭐 보고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 카카오 로그인처럼 카카오처럼 시크릿 자, 여기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API 키가 일단 요게 있어야 돼. 요거 발급받아야지 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시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도 똑같았죠. 카카오 로그인할 때 클라이언트 키랑 시크릿 키를 발급받아야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키랑 시크릿 키를 받으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물어보니까 프런트 친구 하는 말로는 자기 반에서 딱 한 팁 했다. 3차 때. 그리고 3차, 2차 프런트본이 그렇게 얘기했고, 3차에서는 아예 결제 로직 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하기 싫다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하기 싫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알죠? 다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우리 반은 하기 싫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았지? 나중에 또 제가 전화했는데 그냥 뭐 합시다 했는데 선생님 하기 싫어요. 아니야. 하기 싫어요는 왜 자꾸 하기 싫을 때 다 하고 싶어요. 알았죠? 응.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말하는 방식. 아까 취업 실장이 똑같이 얘기하더라. 마인드가 중요하지. 마인드. 전부 다 마인드 차이라. 자, 어쨌든 API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스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이드에 와서 뭐 JW 토큰 발행하는 거는 잠시 미뤄놓고 이거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연동하기에 누르게 되면 자, 가이드에서 연동하기 눌러볼게요. 가이드에서 연동하기. 들어와서 여기 클라이언트에 자바스크립트가 되어져 있고 서버에 노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꿀게요. 우리는 리액트에 자바를 여기 보면 코드 샘플 다운로드 하기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다 이거 맞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는데 안 하면 안 돼. 자, 코드 샘플 다운로드 할게요.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압축을 풀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아무 때나 풀어놓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액트 자바라고 해서 압축을 풀었습니다. 여기 보면 리액트 소스랑 자바 소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갖다 붙여 넣는 거, 복사 붙여 넣기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리액트 쪽에서 어제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이거는 왜 있지? 이거는 좀 지울게요.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npx create react app 이렇게 하고 ex02 이렇게 하면 리액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프로젝트를 두 번째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까먹어요. 계속 하다 보면 또 반복학습 이제 익숙하지. 계속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주입식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px create react app이라고 해서 ex02 어제는 ex01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ex02 여기에다가 소스 갖다 붙여 넣는 거 해볼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프론트 친구가 힘들어하면 이 소스 그냥 주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자,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받았는데요? 하면 여기 토스 페이먼트 결제 거기 소스 있던데요? 하면서 웃긴다. 근데 뭐 뭔지 알아요? 그 복사 붙여넣기도 어렵습니다. 리액트를 내가 6개월 동안 배웠지만 거기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할 수도 있어. 한 일주일 내도록 삽질할 가능성도 있어. 몰라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은 안 돼. 그러고 나서 저한테 다시 와. 흔하다. 항상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면 리액트 자바에 보면 여기 메인의 자바의 컴에 이그젠플의 데모의 이 컨트롤러랑 컴피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컨트롤러를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바 쪽에 저희 자바 프로젝트는 새로 만들 필요 없죠.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젯 컨트롤러 찾았나요? 주소가 굉장히 긴데 이렇게 확대해 놓고 뭐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궁금함, 이 참을 수 없는 궁금함. 어제 수영장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컴퓨터 켜고 토스 만들어 봐야지. 아, 미치겠다 하면서 한 11시 되면서 2시간 정도 삽질하고 누워 딱 눕는 순간 와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네. 아 마이바티는 이제 옛날 거라서 별로 안 보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거. 자, 위젯 컨트롤 C에서 여기에서 적당한 곳에 도메인을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마우스 클릭 눌러서 패키지 이렇게 해서 토스페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컨트롤 V 할게요. 여기에다가
했나요? 그러면 빨간색이 나는데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org에 JSON에 심플에 JSON 오브젝트 이런 라이브러리는 메이븐사에 있죠. 메이븐사에. 그래서 자, 요거 컨트롤 C에서 여기 메이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일 위에 나옵니다. 요거 임포트를 org에 JSON에 심플에 JSON 오브젝트 이 JSON 오브젝트가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븐의 JSON 오브젝트를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누를게요. 그러면은 그래들이기 때문에 그래들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밑으로 와서 build.grad에 와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자, 여기 눌러봅시다. 로드 그래들 체인지스. 그러면은 JSON 오브젝트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원래 파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없어졌죠. 됐나? 자, 소스 수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내용을 읽어보고 소스 수정을 할 건데 이 리퀘스트 매핑에 이 value에 confirm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get 방식이거든요. get 매핑이나 뭐 리퀘스트 매핑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get 매핑을 적으셔도 되고 리퀘스트 매핑을 적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주소 confirm이라는 주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배운 거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주소줄에 confirm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너무 적다 맞죠? 이 다른 거랑 혼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리퀘스트 매핑에 뭐 토스페이 들어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토스페이에 confirm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 토스페이에 confirm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액트 쪽에서 이 토스페이에 confirm이라는 주소로 요청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붙일까? API에 토스페이에 confirm 이렇게 그래서 API에 토스페이에 confirm 이렇게 주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바디 안에 스트링 JSON 바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리퀘스트 바디라고 해서 뭐 들어오는 게 있으면 한번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여기 JSON 바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거를 매번 했던 방식이 JSON DTO 뭐 무슨 데이터 DTO 뭐 이렇게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요 문자를 그대로 받는 거죠. 문자를 그대로 받아서 JSON 바디에 출력을 하고 이 JSON 파서라고 해서 JSON 파서는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JSON 객체를 파싱한다. 번역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JSON 객체는 이런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 그래서 order ID 보이십니까? order ID라는 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amount 이 총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payment key 이게 그
시크릿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먼트 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스트링해서 그 다음에 이 제이슨 오브젝트 객체 성분 해놓고 거기 리퀘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넣고 올드 아이디도 여기 넣고 어마운트도 여기 넣고 이렇게 해서 제이슨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시크릿 키 이거는 자, 여기 이 시크릿 키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API 키 와서 시크릿 키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밀어 넣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크릿 키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어떡하노? 이 자시프트가 필요하나? 어쨌든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와서 이거 좀 자시프트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암호화를 해서 GitHub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토스에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 키는 이거고 시크릿 백 이거고 이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토스의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토스의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나게 요청이 누가 해킹이 들어오거나 장난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